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저녁, 아니 정확히는 오늘 새벽 0시죠. 새벽 0시에 박원순 시장이 그야말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서 발견됐고 사망했습니다. 아마 보면 박원순 시장 5일장을 치러서 13일 날 이제 발의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직도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2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보궐선거, 물론 그때까지는 행정부시장이 이제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서울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만,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또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한 부산시장, 이 두 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부산, 가장 그 정치적 의미가 큰 서울시장과 또 그보단 좀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PK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부산에서 부산시장 선거 있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올 8월, 다음 달이죠. 올 8월 중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큰 이재명 경기지사도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본인 이야기대로 거의 목이 간당간당 이런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로 보아서는 사실상 확실한 레임덕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레임덕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의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한 것, 또 극단적 선택한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여비서를 했다는 7급 여비서에 대한 성추행, 지속적 성추행, 그것을 갖다가 그 여성이 7월 8일 서울경찰청이죠. 서울경찰청에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고 바로 그 다음날 박원순 시장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선 어제 박원순 시장이 실종됐다 하는 뉴스가 들어온 게 저녁 6시경이고, 저녁 벌써 9시 10시 되니까 사망이 확실하다 등등등 나왔을 때 제 머릿속에 퍼뜩 네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추미애, 박영선, 그리고 나경원, 또 한 사람 오세훈. 박원순 시장이 최소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사망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거돈 시장 마냥 이미 경찰청에서 고소됐다는 사실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양반이 극단적 선택을 하든 아니면은 오거돈 시장 같이 당장 내일이라도 서울시청에 나와서 시장직을 사퇴하겠구나, 그렇다면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겠구나, 그렇다면 여권에서는 지금 원래 서울시장 2022년 서울시장을 겨냥했던 추미애 법무장관, 그 다음에 예전부터 박원순 시장하고 2011년에 경선을 벌였던 박영선 현재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 두 사람, 또 이쪽에서는 2011년 당시 박원순 시장과 맞붙었던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2011년 중간에 보면 서울시장직 당시 이제 주민투표 갖고 33.3%가 안 되는 바람에 투표율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울시장을 떠났던 오세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광진에서 원래 추미애 지역구죠. 거기서 이제 고민정 후보한테 석패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오세훈 후보 떨어뜨리려고 대진년에 나와서 맨날 나경원, 오세훈 따라다니면서 그 선거 회방났고 방해났고, 그거 어떻게 수사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특히 오세훈 후보를 갖다 타겟으로 해서 임종석부터 등등 이인영 줄줄줄줄 와갖고, 그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인영 씨가 그 당시 원내대표였죠. 이번에 고민정 후보가 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드립니다 라고 청와대 오더를 갖다 받아서 오세훈을 떨어뜨리고 고민정을 붙이려는 그런 어떤 정권적 차원의 선거 회방과 그 다음에 여권 후보 북도둑이 이 말미암아 석패했던 오세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최근 한 10년 동안 있었던 5회, 6회, 7회, 이번에 7회였으니까 살펴봤더니 우선 여권에서는 뭐 추미애, 박영선이 뭐 거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니까 정치인 중에 빠찌 닮아는 사람 이거 다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빠찌 올해 4.15 총선 통해서 빠찌 달고 1년 만에 아이고 나 이거 국회의원 필요 없고 서울시장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관직을 택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다 포기했던 추미애, 박영선 이제 마음이 급합니다. 특히 박영선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의 원내대표도 했고 예전에도 한번 뭐 경선에 도전했고 했던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서울시장을 탄탄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보면은 또 소리 소문 안 나게 조용조용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머리 끄덩이 싸움하면서 어제도 당장 보면 국정농단의 어떤 대상으로 좀 대검에 미래통합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대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 본인은 또 보니까 아이고 뭐 내가 원래 그 최강욱이하고 뭐 한 거 아니다. 내가 쓴 거다. 최강욱이 써준 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최강욱이 써주었는지 아니면 최강욱이 안 써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관 밑에 그 보좌관들이 당연히 논의 과정에서 초안으로 마련했던 그것을 갖다가 외부에 유출했다는 게 그게 문제고,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자기 밑에 보좌관조차도 단속하지 못한 그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 아니 최강욱이가 써줬는지 최강욱이하고 통한지 그거는 여기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급해요. 왜? 이 국가공무원이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그 직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있으면 1월 7일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놔야 돼요. 즉, 그 추미애 장관으로 봤을 때 장관할 기간이 현재 5개월밖에 없는 겁니다. 그 5개월 내에 뭔가 보면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 주고 나름대로 흔히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법무개혁, 검찰개혁에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철저하게 백스텝을 밟아가면서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지연작전이거든요. 지치는 건 추미애죠. 추미애는 지치면 또 추미애 장관의 성정상 되면 또 보면 또 불끈 해갖고 책상을 치고 감히 내 명을 거역하고 이런 식의 자꾸만 그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자, 시간은 5개월밖에 안 남았고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별로 보여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 갑갑하고 박영선 나름대로 약간 추미애 장관보다는 유리한 가운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내년에 여권의 후보로 나올 텐데 참 문제가 크네요. 부산시장 오거돈도 보면 여비서 성추행,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이 양반도 여비서 성추행입니다. 물론 지금 감옥 가 있는 안희정도 여비서 성추행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여성 후보들이 그와 같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으로부터 빚어졌는데 과연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이 떳떳하게 추미애, 박영선 이 두 여성 중에 한 명을 갖다가 시장 후보로 내세우기 쉬울까? 그리고 내세워서 서울 시민들에게 자, 우리는 여성 인권 존중합니다. 얼마나 말이 먹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에 반해서 지금 미래통합당 이 야권에는 그동안 나왔던 사람들이 김문수 물론 김문수 전 지사는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2018년 제7회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가 맞붙었었습니다. 안철수가 붙었던 거 까맣게 잊어버리셨죠?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서울시장 내년에 당선된 사람은 물론 또 2020년 또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건 본선거니까 이건 내년 보궐선거고 어쨌든 기득권을 갖게 되는 거지. 김문수, 안철수, 또 오세훈, 나경원 또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은 지상욱, 그리고
옛날 바른정당에서 원내대표였던 오신환, 요즘 깜빡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만 7선 의원 출신의 정몽준. 저는 대충 꼽아봐도 한 7명 정도 나름대로 인물이 있고, 이 중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퍼뜩 처음에 박원순 시장의 유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떠올랐던 두 인물은 오세훈과 나경원입니다. 오세훈 참 억울하게 이번에 국회의원 빠지 떨어졌죠. 국회의원 낙선했죠. 나경원 지난해 패스트트랙 갖고 정말 여전사의 모습 보여주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면 그 이수진 판사던가요? 그거 나와서 그 보면 참 주변에 보면 이런저런 모함, 온갖 모함해가는 가운데 겨우 나경원 의원도 낙선했죠. 그러니까 오세훈, 나경원 이 두 사람은 뭐 서울에서 의원했고,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건 뭐 동작에서 계속 해오면서 나름대로 서울시에 대한 뭐랄까 기득권이랄까 서울시에 대한 뭐 그와 같은 뭐 애정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나경원, 그다음 뭐 좀 여의도연구원자 지상욱, 뭐 오신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나이도 딱 맞고 이런 사람들이 뭐 조만간 이제 경선을 치러서 후보가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2021년에 박원순에게 넘어갔던 2011년 넘어갔던 서울시장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전에는 오세훈이 두 번 됐죠. 한데 중간에 포기했으니까. 그전엔 이명박 시장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에게 그야말로 9년 동안 그렇게 시장 자리를 넘겨줄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되었고, 내년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 그다음에 부산 치르면서 만약에 경기까지 보궐선거 하게 된다면 이거는 거의 총선급입니다. 서울시가 1000만 인구고 경기가 한 1200만 인구고, 그래서 서울 경기 합치면 대략 서울 경기가 전체 유권자의 한 47, 8%가 됩니다. 여기에다 부산까지 합치면은 얼추 과반이 넘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과반 이상이 국민적 심판. 이번 4.15 총선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뭐랄까 전시사변적 위기감을 느끼는 가운데, 그 다음에 집권 여당 쪽에서는 뭐 재난지원금이다, 그 다음에 또 각 뭐 그 당시 보면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등등등등등 해갖고 뭐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각종 혜택 돈 풀지 않았습니까? 사실 돈 선거였죠. 그래서 국민들이 제대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3년에 대한 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정확히 문재인 정권 3년 11개월, 즉 4년에 대한 평가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경기지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경기지사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냉엄한, 엄중한 심판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미래통합당, 즉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론 본인도 내년에 이 재보궐선거에 성공을 해야만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둘 중에 한 군데가 안 된다면은, 특히 서울시장이 안 된다면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도 바로 그날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랄까 너무 붕 떠서 다니면서 모든 걸 자기 맘맛대로, 입맛대로, 자기 이른바 자기 짜르 하듯이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려 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경선을 통해서 인물이 태어나고, 그래서 아까 김문수,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지상욱, 오신환, 정몽준, 또 누군 또 김황식도 얘기하더라고요. 저 국무총리였던 MP 때 김황식, 뭐 좋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간이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제일 약해 보이는 뭐 예를 들어 지상욱, 뭐 초선밖에 안 해봤으니까 지상욱 예를 들어서 전 의원이 뭐 오세훈이나 나경원, 안철수, 김문수, 정몽준을 꺾고 후보가 된다면 그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의 에너지를 갖다가 자기가 모두 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와 가까운 사람 하는 식의, 예를 들어서 이번 4.15 총선 때 황교안과 또 그 당시에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결정하듯이 자기 맘맛대로 자기 입맛대로 후보를 결정하려 든다면은 그야말로 하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기회, 어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이게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상 문재인 정권 독주를 갖다 스톱시킬 수 있고, 그 분위기에서 2022년 대선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은 많습니다. 여당보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공정한 심판자로서 그야말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 의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